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3월 12일 장전시황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영상은 시청자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제 매매 기록을 담은 복귀 예습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으며,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시황을 좀 살펴보신다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1.28%, 코스닥은 마이너스 0.60%로 마감을 했는데, 미증시 폭락 대비에 선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2%, 마이너스 2% 이상 큰 하락폭을 보이다가 오후에는 좀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코스피는 바닥이 2,500이라는 걸 좀 재확인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500 정도에 부딪히니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좀 찐바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대금 자체가 25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5조 밑으로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거래대금이 좀 높아져야지 시장의 활기가 좀 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악재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제 시장은 뭐 별로 좋지 않은 장이었기 때문에 개별주가 강세였고요. 개별주 중에서도 대봉 LS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환율은 1,453원으로 마찬가지로 1,450원대에서 아래와 위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호재와 악재로 살펴보기 전에 악재부터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악재가 굉장히 많아요. 악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악재가 이만큼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까지는 좀 방어율이 굉장히 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호재보다 악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2% 마이너스 2% 이상 과대 낙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이 그래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우상향 할 수 있는 확률이 아직까지 크게 존재를 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3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국내 증시가 좀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국내 증시가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의견은 변함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재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신다면, 한국 경제 위기, 소상공 내수 침체, 최근에 있었던 홈플러스, 그다음 회생 절차, 그다음에 건설 기업 파산, 이런 부분이 좀 소상공 쪽이나 이런 부분에 좀 악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미국 시장에 미국 증시에 또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캐나다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 부과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또 철회를 했죠. 철회를 한다는 게 아예 0%를 부과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플러스 25%를 추가 관세를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 25% 관세 부분은 좀 그 부분에 좀 지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에 있는 전력수설비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아래 부분에 좀 요약을 해놓는 부분에서 좀 이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악재로 좀 넘어가 보신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52시간 근무 부분에 대해서 좀 실패를 했던 부분이고요. 반도체가 좀 육성이 돼야 되고, 더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들어가야 되고, 세계적인 경쟁력 부분에서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시총 1, 2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그 반도체가 좀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반도체에 대한 부분 악재가 세 가지나 나왔지 않습니까? 트럼프 반도체법이 부정적 해소가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반도체 52시간 근무 이 부분이 실패를 하고, 또 최근 뉴스거리에 보면은 반도체 기술 자체가 중국에 역전당했다, 이런 보도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좀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 연속이 좀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코스닥에서는 어제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연속 순매도는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3월 17일인가요? 그때 이제 일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제 엔캐리 자금 이탈, 이런 부분도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3월 31일부로 국내 시장은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부분이고, 고 PBR, 고 신용 종목들이 좀 타깃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2,700개 종목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초, 제가 3월 말까지는 돈을 좀 부지런히 모아놓고 현금 확보를 해놓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4월 초부터 단기적인 악재는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또한 정치적 리스크, 윤석열 씨 탄핵 일정이
원래는 3월 14일로 돼 있었는데 좀 미뤄지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호재로 넘어가 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어율이 그나마 국내 증시는 좀 높다. 하지만 거래대금은 좀 낮은 게 현실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에이펙 2025년 11월에 경주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진핑과 또 트럼프까지 방한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 보도에서 나오던데, 시진핑이 만약에 국내에 방한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한한령과 더불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순환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신다면 국내 증시가 당연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1번부터 9번 섹터 중에서는 로봇 관련주들 빼고는 뭐 크게 탄력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냥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그러니까 오늘 오후 5시에 끝난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보신다면 미현물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0.6%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다우지수도 마이너스 1% 정도로 하락을 한 상태고, 아직까지 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현물 빅테크 중심도 전체 흐름은 뭐 보합 수준이었고, 미선물 장전시황, 미선물도 이제 그 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상하락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 테마가 좀 상승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 오늘 전력 설비 테마도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기타 사항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우크라 재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크라 재건 부분과 전력 설비가 탄력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재 관련 부분이 미국에서는 좀 하락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에도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반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큰 반등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1%대 정도, 테슬라가 3%대 정도 약반등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떨어졌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이 주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샀었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 중에서 성장주 종목들, 이에 위에 설명되어 있었던 이런 종목들이 테슬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 50% 이상 빠져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많이 하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성장성, 최근 과대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의 약반등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넘어오신다면 언급드렸던 전력 설비 테마가 오늘 상승이 탄력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언급을 드렸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한 달 휴전 합의를 진행하면서 지상까지 원래는 공중전 이런 부분만 휴전하겠다, 이런 부분이 지상까지 좀 확대가 됐습니다. 러시아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우크라 재건 종목을 좀 집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비트코인이 약반등이 나왔다, 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 이제 엔비디아가 GTC 2025를 17일부터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8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양자컴에 대한 관련 부분을 주로 얘기를 할 거고, 거기에 관련된 뭐 양자컴 등 성장주들 반등을 좀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엔비디아가 어떤 부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주들이 다시 반등을 시도하느냐 아니면 꺾이느냐를 보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만약에 크게 모멘텀이 제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장주들이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국내 성장주는 좀 손절을 하고 리밸런싱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종목으로 넘어가 보신다면 가는 놈만 간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 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저는 SG, HVM, 네오셈,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SG는 오늘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제가 파란색 빗금 친 부분이 보이실 건데, 여기가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약간의 변곡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추세대를 살펴보신다면, 이렇게 추세대를 아직까지는 우상향 흐름에서 조금은 꺾인 상태지만은 탄력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3,300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제 평균 단가가 3,000선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하는 좀 기류가 보인다면은 3분할까지 아직 가지 않은 상태인데, 그 나머지 물량까지 베팅을 해가지고 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예정입니다. 또한 HVM은 좀 안 좋은 소식인데, 제가 3분할 매수까지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마이너스 16%대예요. 16%대에서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추가적인 돈을 끌어와서 4분할로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GTC 2025 이게 너무 중요하겠죠. GTC 2025 17일부터 20일까지 하는 걸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한번 추천을 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제가 시황이나 아니면 종목을 요약을 해가지고 항상 요약을 하고 다른 유튜브도 찾아보고 네이버도 찾아보고 해서 저도 이런 시황을 만들고 종목을 좀 찾아보는 편인데, 이 야매 주식님의
그 유튜브 부분을 보면 장전시황, 장후시황, 라이브 이런 부분이 너무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아껴주신 분인데 추천하시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시황을 보시면서 종목을 찾고 또 공부를 하시는 게 주식 공부를 하시는데 주식 매매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야매 주식님의 그 유튜브를 좀 참고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월 12일 어떻게 국내 시장이 시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어제만큼 하락의 폭이 깊지는 않겠지만 오늘도 뭐 크게 상승이 나오지는 않고 그냥 평소대로 그 개별장 장세가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내 투자자들이 너무 요즘에 힘들 겁니다. 특히 그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좀 마음 아프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힘내시고 좀 이따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